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저기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질수록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번엔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했던 유명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오버워치가 한창 인기 있던 시절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던 개구리라는 여고생 프로게이머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오버워치 리그에서 우승하고 승률 80%가 넘는 엄청난 기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디지니스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개구리가 역시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자 디지니스에선 개구리가 핵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디지니스는 개구리가 핵이 아닐 시에 사과를 하고 모두 오버워치를 접고 프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는 등 개구리가 핵을 쓴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벤에서도 개구리가 핵을 썼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자 개구리의 소속팀이었던 아티잔에선 블리자드 본사에 개구리의 모든 로그를 보내며 플레이가 핵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블리자드에선 개구리 선수의 플레이는 핵이 아니며 안심하고 플레이하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핵이다 라며 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개구리는 아예 인벤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실력을 다시 한번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핵 주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로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디즈니스 팀은 개구리 선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며 두 번째로 은퇴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해보겠다는 글로 어영부영 마무리했는데요. 어쨌든 너무 실력이 좋다 보니 생겨난 의혹이었으며 결국 디즈니스와 화해도 하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몇몇 여성 단체들은 개구리가 여성이라서 이런 수모를 당했다며 개구리를 단체의 심볼처럼 활용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개구리 본인은 여자라서 해기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겸입니다. 보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튜버 중 한 명으로서 저도 몇 번 영상에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항상 영상 시작에 보이루라는 인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톨릭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 중이던 윤지선이라는 강사가 철학연구회의 학술지 철학 연구에 발표한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 보겸이 등장합니다. 보이루가 인사의 의미가 아닌 여성 혐오 단어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이 들어있던 건데 보겸은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나간 여성 혐오자로 학술 논문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아예 보겸이 윤지선을 만나기 위해 가톨릭 대학교를 찾아가는 영상도 업로드하는데요. 연락조차 되지 않고 당연히 만나지도 못합니다. 논문을 통과시켜준 철학연구회가 있는 서강대학교에도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철학연구회에서도 그를 만나주거나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보겸은 아예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윤지선의 트위터에 DM 연락을 시도했고 항의를 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뜬금없이 세계일보와 윤지선이 인터뷰한 인터뷰 링크를 올립니다. 거기엔 철학연구회 영국재단 여성의 당을 집단 공격하고 페북 트위터로 혐오성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선처 없는 엄중한 법적 대처로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보이루는 여성 혐오적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가 맞으며 여성 혐오 세력이 근거 없이 자신의 논문에 남성 혐오 논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빡친 보겸은 지속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철학 전공자를 출연시켜 해당 논문의 오류를 밝혀내기도 하고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여 모든 학술 논문을 검토하는 기관에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한국연구재단은 큰 문제의 소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연구회에서 드디어 입장 발표를 했는데 비대면 화상회의로 윤지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윤지선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와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결국 논문을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말만 바꾸기였지 보이루가 여성 혐오 단어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겸은 당한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본인이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윤지선 강사와 철학연구회, 세계일보 기자와 MBC와 SBS까지 전부 다
소송 혹은 반론 보도 요구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복염은 자신의 얼굴이 가진 지금의 이미지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면서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는데요. 그리고 2021년 논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지선이 게재한 수정 전 논문과 수정 후 논문 모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철학연구회에게 윤지선의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전화를 복염이 했지만 철학연구회에서는 대뜸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염은 윤지선에 대해 총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인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복염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는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하며 5천만 원을 윤지선이 복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복염이 성형수술을 하고 은둔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유튜버 활동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금전적 피해를 봤음은 물론이고 한국연구재단에선 윤지선 교수의 논문을 부정행위로 판정하고 논문 철회를 했는데 윤지선은 연구 부정 판정 무효 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하고 맙니다. 다음은 강영욱입니다. 강영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개 전문가인데요. 그는 방송과 함께 보듬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서 반려견 훈련 및 교육을 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잡플래닛의 보듬 컴퍼니 출신이라는 사람이 기업 리뷰를 남겼는데 마이너스 별점은 없냐며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할 정도의 취업 장소라는 제목으로 어마어마한 악평을 남겼는데요. 장점으론 대표가 유명하고 연예인을 가끔 보며 회사 인지도 덕분에 약간의 흐뭇함을 쓰고는 단점으로는 여기 퇴사하고 계속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하는 등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도서관 회사의 잡플래닛 리뷰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러자 사건 반장에서 해당 논란을 다루었는데 2016년에 한 직원에게 퇴사 후 급여로 9,760원을 입금하여 신고를 당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직원들이 물도 강영욱의 허락을 받고 마시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폭로가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강영욱이 CCTV 9대로 직원들을 감시했는데 여성 탈의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메신저 대화도 몰래 엿보고 SNS도 검열했으며 심지어 레오라는 강아지는 방치시켜 똥오줌 뒤범벅인 채로 안락사시켰다는 내용도 나오고 명절 선물로 스팸을 배변 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믿기 힘든 주장까지 나옵니다. 강영욱은 이런 폭로가 나오는 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어서 더욱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폭로 4일 만인 5월 24일에 강영욱은 해명 영상을 게시했는데 모든 폭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는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고 여러가지 보안을 위해 설치해 놓은 건데 여성 직원 탈의실 자체가 없고 탈의실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회의실이었다고 합니다. 메신저 역시 감시를 한 게 아니라 메신저 사용량이 이상하게 높은 패턴을 보이는 날이 눈에 띄어 네이버 웍스에 있는 감사 기능을 이용해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는데 직원들이 강영욱 및 강영욱의 아들의 욕을 하며 남성 혐오적인 표현을 썼다고도 하는데요. 스팸 역시 실수로 선물 세트가 아닌 마트에서 파는 묶음 상품이 대량으로 주문이 되어 양해를 구하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배변 봉투는 과일 가게의 검은 비닐봉투 같은 재질이라 직원들이 그 봉투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레오라는 강아지 역시 마지막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대소변이 그냥 나왔었는데 레오를 위해 강영욱도 오물의 범벅이 되어 돌봐주다가 결국 안락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9,760원 논란 역시도 해당 인물은 일반적인 사원이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
하는 일종의 사업자 계약을 맺은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퇴직 당시 환불이 많이 생겨 급여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일단 액션을 취하기 위해 만원에서 3.3% 제한 9,670원을 입금했다고 하며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맞다는 상담을 받아 이후 연차 수당과 기본급의 인센티브,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자극적으로 보도되었던 거의 모든 강영욱의 악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알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건 반장은 바로 관련 영상을 전부 내렸는데 보등 컴퍼니의 전 직원들은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딱 하나로 강영욱과 아내를 고발합니다. 결국 조사까지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유명하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해도 더 대응하기 힘든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